자, 비트코인이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 9시에 비트코인 일본 캔들이 마감된 이후까지 정말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게 직전의 고점 자리인 이 31K 자리를 비트가 단번에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하락 추세가 끝나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비트코인 추세 전환으로 가려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지, 비트 추세가 전환이 된다면 우리가 그때는 어떤 알트코인들을 또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어제 단기적인 상승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1차로는 28.5K, 2차로는 29.5K를 매도 자리로 보고 있다. 저 역시도 단기적인 반등세는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후에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될 자리가 지금의 큰 채널링 상단 라인으로 캔들을 올려놓는 게 정말 중요할 거다. 저도 어제 저녁 오후 9시 52분에 캔들이 채널 상단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을 때 비트겐서 관점 공방에다가 추가로 확인 매매가 하나 더 필요해 보인다, 30.45K를 확실하게 넘기는 게 좋을 것 같고, 같이 넘기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캔들이 30.45K 위에서 복마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4시간 봉에서 하락 다이버스가 걸리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밤늦게 촬영을 하고 편집해서 올려주다 보면은 시간적으로 소통하는 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점 공방을 만들었던 건데,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두니까 계속해서 댓글이 삭제돼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의 이 더보기 라인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링크 누르시면은 비트겐서 관점 공방 바로 누르시면 입장할 수 있으시니까, 네,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정말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관점에 대해서는 질질 끌기보다는 결론부터 어떤 방향성을 보고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어제 제가 비트코인 단기로 선물 롱 포지션에 대해서는 들어간 포지션에 대해서는 전부 매도로 종료를 했고,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들어간 포지션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알트코인 때문인데, 제가 알트코인은 이제부터 저랑 같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딱 3가지로 분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3가지가 첫 번째로는 버티는 알트, 두 번째로는 무너지는 알트, 세 번째로는 회복하는 알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기준은 일본 캔들이 21선 위에서 버텨준지가 첫 번째가 될 거고, 21선을 무너뜨렸다면 다음으로 네시아몬 캔들이 21선 위에서 다시 또 버텨주고 있는지를 보는 게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 가지 코인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보시는 차트는 베이지거 텐션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검정색 시선이 21선이고, 제가 과거에도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일본 캔들 21선을 따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은 일본 캔들이 21선 위로 올려주었을 때 그 추세가 비록 짧더라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손익비 구간은 분명 나와줄 거고, 혹은 그 추세가 지저분하게 나와주더라도 우리가 크게 한 번쯤은 베팅해볼 수 있는 그 큰 구간은 분명 나와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21선이라는 기준을 잡고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비록 이 꼭대기에서 매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20선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어깨 정도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는 그 자리는 분명 나와줄 거다라는 겁니다. 이 평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전처럼 버텨주는 차트를 만들어줬을 때는 정말 큰 추세를 모을 수도 있겠죠. 야, 혹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그 추세가 조금은 깔끔하지 못한 이런 알트코인들도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 자발트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의 검정색 시선인 21선을 딛고 반등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나와주기 때문에, 자, 이때만 해도 제로엑스가 플러스 여기가 65%가량 상승분을 나와줬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강하게 펌핑을 좀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반대로 해당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매도하지 않아도 되었던 자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그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와 줬을 때는 비트가 흔들리는 자리에서는 이 알트코인들이 정말 크게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제로엑스랑 다르게 그 추세를 계속해서 버텨주는 알트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알트코인들을 버텨주는 알트코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걸 왜 계속 설명하고 있냐고요? 현재 구간의 알트코인들을 보시면 되는데, 자, 아이콘도 현재 검정색 실선에서 윗꼬리를 달아주고 있고, 웨이브, 셀로, IOST, 스택스, 아비트럼, 테조스, 전체적으로 지금 알트코인들을 봤을 때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의 검정색 실선에서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아주고 저항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검정색 실선인 21선에서 윗꼬리를 달아주는 음봉의 형태로 일본 캔들이 마감되어 주었는데, 알트코인 역시도 결국은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힘을 받쳐줘야 상승 동력을 얻게 될 텐데, 지금은 비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라고 좀 차트가 보여지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가 다시
채널의 상단 위로 캔들이 봉 마감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할 거고, 반대로 지금의 캔들이 4시간 봉에서 윗꼬리 여기서 계속해서 저항 받아주고 밀려주는 그림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번 주의 주봉이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브리핑 전달 드렸던 것처럼 장대 캔들 절반 위에서 캔들 마감하지 못하는 그림이 첫 번째로 나와줄 거고, 만약에 주봉 캔들이 절반에서 저항받고 밀리게 되면은 월봉 캔들이 이번 4월달에 음봉의 형태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오늘을 제외를 하게 되면 월봉 마감까지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죠. 만약에 이번 달에도 2월달에 나와줬던 것처럼 고지형 캔들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로 하방으로 밀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둬야 되고, 3월달에 나와줬던 것처럼 직전에 나왔던 장대 캔들의 절반 자리까지, 장대 캔들의 절반 자리인 25부터 26K 라인까지, 그리고 제가 보는 15.4K부터 올라왔던 지금의 상승의 마지노선을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23.9부터 24K 라인, 23.9부터 24K 라인을 깨도 상관은 없지만 일본 캔들 기준으로 해당 자리를 깨고 내려주더라도 분명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줘야 되고, 만약에 몸통이 해당 자리 밑에서 마감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열려있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상승으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계속해서 올렸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3월 14일날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 어제 오늘 비트코인이 반등분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도 알트코인들이 따라붙지 못하고 있어서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셨을 텐데, 결국은 오늘 제가 잡아드렸던 일본 캔들 기준에서 지금의 21선을 넘겨주는 자리가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지금의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채널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는 캔들이 나와주고 눌려주더라도 저는 5월달과 6월달에는 다시 직전에 나왔던 고점 자리인 31K 자리를 넘기는 상승을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채널, 알트코인 21선 그리고 주봉, 월봉으로만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시장의 대응이 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시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추가적인 브리핑은 비트갱스터 관점 공유방에다가 추가적으로 브리핑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